고향집 부엌 아궁 남옹란. 지금 생활이 확 펴이고 집중 열 공급이 잘 된 온수난방구들에서 살면서 그젠날 뗄나무가 없어서 추위에 떨던 고향집 부엌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간담간담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다. 내가 살던 구수하는 수전농사와 한전농사가 반반이고 원시림과 자연사는 거의 공백인 고장이었다. 가을이면 쌀알을 떨어낸 볏짚으로는 촛대를 짜 팔아서 일상생필품을 사야 했다. 옥수수 떼와 조이집, 콩깍지는 생산대의 소먹이로 공급되었다. 수수대는 겨울 추위를 막는 감으로 썼다. 보통 농촌집 대부분이 토성이 없는 데 반해서 공중에 노출된 초가집의 서쪽 혹은 북쪽에다가 수수장을 촘촘히 세우고 겨울에 바람막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곡식 때도 다 이렇게 용도가 저만큼이었다. 하기에 부엌의 뗄나무가 극난이었다. 부엌 아궁이는 늘상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버들 숲가에 자리 잡은 우리 집은 여름이면 물새가 날아예고 개구리 합창단의 노래가 흥겨운 그림처럼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었지만 미중 부족으로 겨울이면 뗄나무가 모자라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살았다. 짜게 바지를 입은 3살배기 남동생과 1살배기 여동생의 여린 손발은 얼어서 빨갛게 부었고 된 추위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감기를 코끝에 매달고 살았다. 콧물이 풀럭풀럭 풀무지를 하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추위에 기를 못 펴고 열량이 높은 고기부치와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달걀, 우유를 먹지 못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데 대비해 음식물 공급이 부족한 것도 주되는 원인이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어머니는 전신의 신경을 모두 모아서 뗄나무에 쏟아부었다. 봄밭가리가 시작되기 전 따스한 날씨가 되면 동생 둘을 안고 업고 한전밭에 곡식뿌리 털러 다녔다. 옥수수 뿌리, 담뱃대 뿌리, 수수장 뿌리는 불땜이 있어서 뗄감으로 좋았다. 나는 하악하면 밭에 찾아가서 동생들을 도와주거나 이미 어머니가 털어낸 곡식뿌리를 한 곳에 모았다. 봄을 맞은 밭머리 저 끝에서 아지랑이가 아물거리고 머리 위에 예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날아앤다. 밭리랑에선 아기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묵은 덤불을 헤치고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달래가 빨간 머리를 쳐들고 땅을 뚜지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자연은 약동하고 있었다. 철 모르는 동생들은 나보고 새를 잡아달라고 조른다. 나는 맨손으로 새를 잡을 수 없었다. 잡는 신용을 하느라고 퐁퐁 뜀지를 하면 애들은 포복 요절하며 웃는다. 생활은 어려워도 동심에 사는 우리 형제는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어머니도 애들의 귀여운 행동과 어물쩍하게 던지는 천진한 말을 들으시면서 조골조골한 이마에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잔뜩 받아들이고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아버지는 간중간중 시간을 짜내어 어머니가 털어서 모아놓은 곡식뿌리를 소수리에 실어왔다. 엉성벙성한 뿌리를 많이 실을 수는 없었지만 대신 서로 엉켜붙어서 수레 안에서 밖으로 넘쳐나지 않아 좋았다. 우리 형제들도 엉켜붙은 곡식뿌리처럼 부모님 주위에 뭉쳐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갔다. 엉킨 뿌리처럼 살아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우리라는 말도 그렇게 산생된 것일 것이다. 먼 훗날에 객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좋든 굳든 그래도 키워주고 낳아준 고향이 그토록 그리운 것은 태를 묻은 땅이고 부모님의 영혼이 순배인 땅이기 때문이다. 항상 그리움이 남아서 부모님의 뼈가 묻힌 선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고향이 가난했다는 이유로 내가 고향을 잊을 수가 있을까? 지금 귀향하고 보면 고향은 낯설다. 그것은 내가 고향과 멀어졌기 때문이지 고향이 나를 멀리하고 거리감을 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고향은 낯설지만 또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후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그렇듯 사랑스럽고 정다운 고향일 것이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노랫말처럼 아름다운 고향이었지만 그래도 뗄나무 걱정에 부모님들은 때때로 길고 무거운 한숨을 토하셨다. 아버지가 소 요양간을 치면 어머니는 소똥을 햇볕에 말려서 뗄나무로 하였다. 볏짚과 옥수수장을 먹은 소의 똥은 위와 소장에서 가공을 거쳐 발효된 볏짚과 옥수수장이었으니 불을 뗄 수가 있었다. 여름이면 다부재기 모기태 쑥을 뽑아서 말리우고 좌우간 불에 뗄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장하였다가 겨울에 뗐다. 가을이면 마당 앞 채소밭에 오이넝쿨과 호박넝쿨, 고추대, 가지대까지 버리는 게 없었다. 생산대에서 북대기를 나누어 주면 그것으로도 며칠을 버텼다. 부지깽이도 굶주림에 시달려서 말라깽이처럼 가무잡잡하게 되었고 아궁이는 승냥이에게 파먹힌 양의 창자처럼 휑하여 항상 굶은 티를 팍팍 드러냈다. 여름 내내 1년 4계절 아궁이로 거꾸로 토하는 연기는 원인이 있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구두를 뜯어서 다시 고치었다. 구들장을 촘촘하게 펴고는 찰떡 같은 진흙에다가 볏짚을 섞어서 바른다. 화력이 좋은 통나무가 아니면 석탄을 떼어서 구두를 바싹 말려야 하는 것을 건부를 떼고서 말리니 점차적으로 습기에 굳어진 채로 그대로 다져져서 썩구들이 되었던 것이다. 또 여름철에 비가 올 때면 지면보다 낮은 부엌 아궁이 소탕 밑에서 물이 나왔다. 불을 떼기 전에 물을 몇 바게트씩 퍼내야 그나마 불을 지필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 불이 잘 들 수 있었을까? 촌에서 생존을 위한 일상은 진짜 힘들었다. 어릴 때의 원시적인 삶의 경력은 나에게 먼 훗날의 생동한 인생 교과서가 되었다. 내가 10살 이전이었다. 그 해에 홍수가 지면서 버드나무 숲이 물에 잠겼다. 나무 뿌리가 뽑혀서 구수하에서 둥둥 떠다녔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 뿌리를 건져서 말린 다음 뗄나무로 한다면서 장과묘, 도끼묘를 들고 나가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되어 나보고 함께 가서 지켜보라고 하였다. 나가보니 포효하는 물소리가 귀청을 째고 죽은 돼지며 닭들이 물살에 밀려서 동으로 출렁출렁 떠내려갔다. 아버지는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강에 들어가서 뿌리 뽑힌 나무를 지면에 올려오느라 안간 힘을 썼다.
물이 아버지의 가슴까지 찼다. 이 광경에 무서워서 겁이 난 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강기슭에 올라와 담배심을 하면서 괜찮다고 나를 한참이나 달래고는 다시 강물에 뛰어들어 계속 나무 뿌리를 건졌다. 그렇게 건진 나무 뿌리는 단을 묶고 물길에 띄워서 집으로 끌고 왔다. 서늘서늘한 가을바람에 말려서 아궁이에 들어가기 좋게 자르니 불떼기가 제격이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가정총목을 거머쥐고 고생하는 아버지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 겨울이 되어 칼바람이 일고 추위에 문풍지가 아찔한 소리를 냈다. 언니도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산에 가서 쌀이나무 가지를 베어왔다. 하루해 동안 베었는데 손가락으로 꼽아도 20대가 되나마나 하였다. 나이 어린 언니가 뗄나무 걱정에 아글타글하는 모습이 불쌍하고 가련했다. 훗날 나는 자식들에게 경상적으로 뗄나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사실 부엌 아궁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애들이었기에 옛말처럼 들었다. 대대로 내려온 삶의 이야기에선 선인들의 역사가 들어있고 지혜가 담겨져 있었다. 뗄나무가 하도 걱정이어서 워낙 팔간집처럼 크던 집을 줄여서 다시 지었는데 정지와 방을 합쳐도 15평방미터가 되나마나 하였다. 부모님들은 제비둥지처럼 깜찍하고 깨끗한 집을 설계하였다. 그런데 동지 섣달에 된 추위에 벽이 가까워서 동기가 여지없이 들어올 줄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가마뚜껑이 얼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물동이 안에 담겨져 있던 물도 칼로 저기고 불을 떼면서 가마목에 놓아야 억지로 녹아내렸다. 부모님은 거리가 가까운 미학의 센스로 아이들에게 온기를 주고 지켜보려고 하였지만 벽체와 바깥쪽이 구들에서 너무 가까운 탓에 엄동의 추위가 집을 통째로 삼킨다는 물리적 도리는 모르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화로에 잿불을 떠놓고 우리 형제가 조롱조롱 모여 앉아 온기를 느끼도록 하였다. 부모님의 사랑에 가슴은 훈훈하였지만 잔등은 여전히 시려났다. 그저 겨울이 가고 청제비가 날아드는 따스한 봄날을 고대할 뿐이었다. 무정한 세월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면서 흐르기만 하였다. 지난해 10월에 외국에 가서 수년간 정착하던 여동생 일행이 돌아왔었다. 동생은 꿈속에서도 그립던 고향을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하면서 동행을 요청했다. 우리 자매 3명과 차세대 손자들까지 일행 9명이 고향 행차에 나섰다. 가을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하늘이 파란 기분 좋은 날이었다. 고향은 변했다. 마을에는 그래도 몇 호가 남아서 예터를 지키고 있었는데 집집마다의 문 앞에는 나무 낫가리가 키넘게 쌓여져 있었다. 상급의 정책이 좋아져서 도처에서 흔한 게 곡식무지고 나무단이었다. 어릴 때 그렇게도 그립던 뗄나무를 바라보는 나는 감개무량하였다. 손자 손녀들은 논밭에서 한참 익어가는 노란 벼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흥흥 고소한 쌀내음을 음미하고 있었다. 벽실을 훑어서 씹어도 보았는데 진짜 고소한 쌀밥 냄새가 확 풍기었다. 옛날의 고향은 뗄나무도 없이 청빈했다. 헐벗고 굶주렸다.
그래도 고향의 구수화가 그립고 부모님과 함께 뗄나무 하러 다니던 밭과 산이 그리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내가 고향에 부모님의 영혼과 정을 두고 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유를 몽땅 버리고 부모님의 무릎 아래 자식으로 살던 그 동년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행복하게 살던 고향, 구차하게 살던 고향, 서러움에 눈물 졌던 고향, 뗄나무가 극난이었던 고향 부엌이 늘 떠오른다.